저는 전 남편과 이혼하게 되면서 처음 알았는데요. 무려 제 전 남편이 그 기혼자 소개팅에 나갔더라고요. 심지어 시어머니가 주선한 소개팅이었고요. 당시엔 너무 화가 나 눈물밖에 나오지 않았고 나중엔 화병까지 크게 앓아 과호흡 때문에 병원도 몇 번 실려가곤 했는데요. 지금은 운동과 상담으로 많이 치유한 상태입니다. 이 글을 쓰는 이유는 기혼자 분들도 아셔야 하는 사실이 있어서입니다. 쓰다 보면 제 신상이 털릴 수도 있겠지만 혹시 저와 같은 피해자 분들이 더 생겨나는 것보다 저 하나 총대 메고 이 더러운 현실을 밝히려 합니다. 저는 전 남편과 소개팅으로 이어져 만났습니다. 둘 다 결혼 정년기이기도 해서 사실 선이나 마찬가지였죠. 남편은 피부과 페이 닥터였고 저는 일반 회사에 다니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연봉은 남편이 조금 더 높긴 했지만 양가 재정 상황을 따지면 저희 집이 남편보다 훨씬 잘 살아요. 저희 집은 조금 특이하게도 친정엄마가 사업을 하셔서 돈을 많이 버셨고 친정아빠는 세무직 공무원 정년 퇴직하셨습니다. 친정엄마 덕분에 저 중학교 때부터 살림살이가 펴지기 시작해서 사교육 푸시를 많이 받아 명문대에 들어갔고 친정아빠의 학업 뒷바라지로 잘 풀린 케이스라 저는 늘 저희 부모님께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 상황은 간단히 말하자면 이렇고 시댁은 그냥 평범한 축에 속합니다. 좋게 말해 평범하지 사실 아파트를 무리하게 사셔서 빚이 있는 상황인데다 시댁 부모님들 모두 아들이 의대 가자마자 이제 인생 폈다며 바로 다니던 일 관두시고 아들한테 쭉 기대어 사신 분들입니다. 재산이랄 것도 없고 오로지 자랑거리와 노후 준비는 아들밖에 없는 집이었지만 콩깍지가 뭔지 소개팅에서 만난 남편과 저는 급속도로 가까워졌고 정말 깊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흔히 싸가지 없고 이기적일 것이라는 제 편견이 있었고 밥이나 한 끼 먹고 오자는 가벼운 마음으로 나간 자리였는데 생각보다 그는 너무나도 배려가 깊었고 자상했으며 본인의 의견보다는 늘 제 생각을 우선시하는 이타적인 사람이었어요. 이게 독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지만요. 일을 하면서 사람들의 이기심에 진절머리 났던 터라 저는 남편에게 너무나도 빠져들었습니다. 남편 역시 저를 많이 사랑해 주었고 그렇게 반년 동안 불같은 연애를 하다 결국 결혼하게 되었어요. 앞서 말했다시피 어떻게 보면 남편의 스펙이 훨씬 더 좋은 상황임에도 양가 집안 차이가 너무 나다 보니 잡음이 없기란 힘들었어요. 시어머니는 아들 결혼시킬 때도 장사하듯이 이것저것 재가며 절대로 한 푼이라도 손해보지 않겠다는 일념으로 예물 예단을 과하게 요구하셨어요. 처음엔 거의 1억 원어치를 요구하시더군요. 저희 친정엄마가 절대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버티시니까 선심 쓰듯 5천으로 깎으시더군요. 본인들은 사놓은 아파트에 돈이 다 들어가 있어서 한 푼도 지원해 줄 수 없지만 아들이 잘났으니 그걸로 만족하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더군요. 아들이 개업만 하면 돈 쓸어 모을 거라면서요. 결혼 비용을 친정에서 거의 부담하고 그 돈 되찾고 싶으면 5년 이내로 남편 개업을 해주래요. 듣다 못해 저희 친정엄마가 그냥 파혼하자고 하며 언성을 높이니 그제서야 꼬리를 슬그머니 내리곤 저희 친정에서 하자는 대로 맞춰주더군요. 그래봤자 예식에 들어가는 비용은 거의 저희 친정 부모님이 내주셨고 남편은 신혼여행비와 웨딩링 그리고 신혼집에 4천 정도 예산 짜서 가전 가구를 넣어주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제 쪽에서 마련했고요. 신혼집 역시 저희 친정엄마가 사주셨어요. 당시 시세 9억 정도 하는 20평대 초반 역세권 아파트였고 명의는 제 이름으로 돌려주셨습니다. 양도에 따른 세금 역시 친정에서 다 부담해 주셨고요. 돌이켜보면 손해뿐인 결혼이지만 당시에는 사랑하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고 남편도 많이 미안해하고 자신의 처지를 객관적으로 인지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랑은 다툴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남편이 전적으로 제 편을 들고 제 의견을 존중하는 사람이었어요. 시댁은 큰 걸림돌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시어머니 진짜 보통 아니신 분이구나 생각하며 현명하게 적당히 거리를 두어야 제 결혼 생활이 편하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럴 생각이 없어 보이셨어요. 정말 거의 매일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는 급하지도 않은 일을 빨리 처리해달라 채근하시고 당장 일하느라 바빠 죽겠는데 어디 벚꽃이 이쁘게 펴서 구경 가고 싶네. 팔당댐 드라이브가 그렇게 시원하고 좋다더라. 도토리 가루를 어디서 구해서 묵을 만들었는데 곰팡이가 폈느니 어떻니? 시시콜콜한 수다 잡담을 저에게 하시더라고요. 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친하게 지내는 거 좋죠. 그런데 어머님은 꼭 제가 너무 바빠 죽겠는 시간에 전화를 거셔서는 한가한 사람 취급하시며 어머님 말씀을 듣고 장단 맞춰주길 원하셨습니다. 어느 날은 너무 심심하다 하시길래 문화센터라도 다니시라고 권유했더니 그건 또 싫으시대요. 그래서 요즘 중장년층 간단하게 하루 2-3시간 알바하는 프로그램도 시청에 많다고 생각 있으시면 알아봐 드리겠다고 하니 웃으시며 알겠다 하시더군요. 그런 식으로 처음엔 애써 웃으며 네네 하다가 나중엔 업무에 지장이 생길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제가 어머님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죠. 어머님, 제가 점심 먹고 바로 서초동으로 가야 하는데요. 그 전에 일 처리할 게 많아서요. 죄송하지만 급하신 일이 아니면 다음에 통화해도 될까요? 라고 여쭸더니 어머님이 당황하신 듯 알겠다 하시며 바로 전화를 끊으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잘 넘어간 줄 알았습니다. 그 일이 문제가 될 거라고 전혀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날 남편이 저에게 화난 표정으로 묻더군요. 당신 우리 엄마한테 화냈어? 화? 아니, 어머님께 내가 화를 내다니. 무슨 말이야? 바쁜데 전화 좀 그만하시라고 우리 엄마한테 소리 버럭버럭 질러가며 화냈다던데? 뭐라고? 아까 낮에 한 통화를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야? 저는 너무 황당해서 헛웃음이 나왔죠. 그리고 남편 붙잡고 얘기했습니다. 요 몇 주 매일 전화하시고 업무에 지장 생길 정도로 통화를 요구하셔서 웬만하면 다 받아들였는데 오늘은 서초동 일이 너무 바빠서 다음에 통화하자고 좋게 예의 차리며 말씀드린 거라고요. 솔직히 너무 화가 났지만 꾹 참고 좋게 설명해줬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제 말을 믿지 않더군요. 우리 엄마 보고 그렇게나 한가하면 인형 눈알 꿰는 부업이라도 하라고 소리 질렀다면서 우리 엄마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거짓말을 하셨다는 거야? 당신 솔직히 말해봐. 우리 엄마가 좀 철없기는 해도 그런 식으로 거짓말은 안 하셔. 뭐라고? 아니,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어머님 정말 너무하시다. 내가 지금 당장 전화해볼게. 제가 화가 나서 어머님께 전화를 하려 하니 남편이 그만하라며 쓱 나가더군요. 문도 쾅 닫은 채로요. 정말 너무 황당해서 벙쪄 있다가 거짓으로 이간질한 시어머니에게 너무 화가 나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천연덕스럽게 이러시더군요. 아니, 그렇게 말은 안 했어도 네 말투 뉘앙스가 그랬잖니. 사람 깔보고 한심하게 생각하는 게 다 드러나던데 뭘. 알바하라고 권유한 것도 그런 이유 아니었니? 내가 돈도 없는 주제에 일도 안 하고 허구한 날 며느리한테 전화해서 별 잡다한 얘기 다 들어놓으니까 한심해서 그런 거 아니었니? 어머님, 아니 제가 그렇게 말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남편한테 전하시면 제가 어떻게 되나요? 나는 그렇게 받아들였다. 오해였으면 풀면 되고 그게 무슨 대수라고. 아들한텐 내가 알아서 얘기 잘할 테니 걱정하지 말거라 하시며 전화를 뚝 끊으시더군요. 그리고 1시간 정도 후 남편이 슬그머니 들어와 제 손을 잡으며 오해해서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한테 전화 왔는데 당신께서 오해한 게 맞다시며 집에 가서 와이프 마음 풀어주라고 하셨대요. 이거 뭐 병 주고 약 주고도 아니고. 그리고 시어머니 말에 홀랑 넘어가 판단도 제대로 못하는 모습의 남편이 한심해 보여 제가 한 소리 했습니다. 그랬더니 무릎까지 꿇어가며 다신 안 그러겠다 싹싹 빌더군요. 시어머니는 그런 식으로 저와 남편을 은근히 이간질하려고 하시더군요. 식사하자고 하시며 저희 사무실 근처로 식당 알아봐달라고 하시길래 한정식당 잡아드렸더니 간단하게 드시고 싶다고 하셔서
냉면집 어떠시냐 여쭸더니 노발대발 화를 내시며 끊으시더군요. 그리고 시어머니께서 남편에게 전화해 며느리 보러 사무실까지 찾아갔는데 꼴랑 냉면 얻어먹게 생겼다면서 우셨다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서 피까지 차갑게 식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신혼집 비번을 안 알려준다며 서운하다고 남편에게 하소연하셨대요. 아니, 여쭤보신 적도 없거든요. 저희 없을 때 집에 오신 적도 없고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제가 하지도 않은 행동과 말을 부풀려 아들인 남편에게 전해가며 이간질을 하시더라고요. 그래놓고는 막상 얼굴 보면 우리 며느리 이쁘고 잘난 며느리 하시는데 나중엔 화가 나다 못해 혹시 갱년기라 오락가락 하시는 건가 생각까지 했네요. 솔직히 그런 일만 없으면 남들이 보기엔 굉장히 좋은 고부관계인 줄 알 겁니다. 만나면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놓지를 않으시고 연신 예쁘다고 제 얼굴을 쓰다듬어 주셨거든요. 그런 모습들 때문에 남편은 늘 본인 어머니가 며느리 눈치를 보는 불쌍한 존재라고 생각해 왔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시어머니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회사 선배들한테 상담하니 아들 장가 보내면 그러신 분들 많다며 첫 며느리라 저에게 기대도 많으시고 환상도 있으셔서 그러는 거라고 결혼 초반만 좀 참고 넘어가면 다 안정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어느 정도 저도 동감은 가더라고요. 시어머니 상황을 모르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저도 맞춰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제가 꾹 참고 넘어가면 별 다른 트러블이랄 게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남편도 저에게 고마워했고 저도 그런 신혼생활에 어렵지만 적응해 가던 중이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집으로 퀵이 하나 오더라고요. 남편은 선배 개원하는 병원에 장비 봐주러 집에 없던 상황이었고 저 혼자 그 퀵을 받았는데 보니까 수취인이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발신인은 모 백화점 남성 의류 매장이었고요. 이게 뭔가 하고 봤더니 남성 정장이었습니다. 남편한테 전화 걸어 이게 뭐냐고 물었더니 아, 그거 엄마가 내 봄옷 하나 사준다고 하더니 그걸 보내셨나 봐. 그냥 대충 장롱에 넣어줘. 당신 옷을? 응, 알겠어. 뭔가 깨름직한 느낌이 들긴 했지만 그래,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요. 적적하실 텐데 백화점에서 아들뻘 옷 보면 생각나 사보내실 수도 있겠지 하고 생각했어요. 그때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어요. 받으니까 그 퀵에 대해 말씀하시더라고요. 퀵 하나 왔지? 그거 스타일러에 넣어서 잘 좀 다려줘. 아, 네. 그런데 남편은 병원 출퇴근할 때 정장 안 입는데요? 그냥 뭐 경조사 있을 때 입으라고 사보낸 거야. 우리 아들이 톤이 좀 밝은데 갖고 있는 정장이 다 칙칙하잖니. 아무튼 오늘 꼭 스타일러에 넣어놔줘. 하시며 전화를 딱 끊으시더군요. 당분간 정장 입을 일이 없는데 왜 미리 넣어놓고 다려놓으라 하시는지 이해는 안 갔지만 일단 퀵으로 온 정장을 잘 다듬어 놨죠. 남편은 집에 와서 그 정장을 한번 쓱 보더니 귀찮다는 듯이 장롱 문을 닫더라고요. 나중에야 남편의 그 행동이 이해가 갔습니다. 이상한 일은 그 다음날 생겼어요. 바쁜 월요일을 정신없이 보내고 있는데 남편에게 카톡이 오더라고요. 저녁에 상가집 갈 일이 생겨서 늦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알겠다 하고 저는 잔업하다가 집에 왔습니다. 무심코 장롱을 열어보는데 어제 어머님이 퀵으로 보내신 정장이 없더라고요. 남편에게 전화 걸어 정장 갖고 갔냐고 물었더니 당황하면서 상가집에 입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남편 병원에 장례식장 가는 용도로 상시 준비해 놓은 정장이 있거든요. 의사들은 불시에 장례식장 갈 일이 엄청 많거든요. 아무튼 그거 입고 가면 되는데 굳이 어제 퀵으로 받은 정장을 입고 간다는 게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요. 아니, 당신 병원에 까만 정장 있잖아. 내가 살이 좀 쪘잖아. 그게 배에 잘 안 맞더라고. 그래서 그거 급하게 가져왔어. 아니, 언제? 오늘 점심시간에 집 잠깐 들렀었지. 뭐야, 나보고 가져다 달라고 하지. 알겠어. 조심히 들어와.
하고 전화를 끊었고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은 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남편에게 경조사가 좀 많더군요. 저녁에는 상가집 간다고 하며 밤 11시쯤 들어왔고 주말에는 결혼식에 가야 하는데 혼자 빨리 갔다 오는 게 편하다며 저는 집에 두게 하는 날이 종종 있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상하단 생각이 든 건 시어머니의 잦은 옷 선물이었습니다. 어머님은 백화점 가면 저희 생각이 난다며 종종 옷을 사주셨는데 제 것은 항상 운동복이었고 남편 것은 늘 정장이나 단정한 가디건 같은 걸 주시더라고요. 남편은 병원에서도 캐주얼하게 입고 있고 저랑 데이트할 때도 주로 트레이닝복을 입거든요. 그래서 그런 옷을 거의 안 입는 터라 제가 남편에게 물었어요. 어머님이 당신 취향 잘 모르시나 봐. 잘 입지도 않은 옷을 이렇게 자주 보내주시네. 그러게 하하 하며 말 돌리던 남편이었죠.